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진학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사 최명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의 대학 입시 대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입제도의 이해부터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입학 전형 4년 예고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3부터 학생 및 학부모의 대입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로 올해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4년 예고제에는 대입 정책, 대입 전형 기본 사항,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모집 요강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입 정책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중3 새학기 직전 2월 말까지 발표하게 되는 대입 정책은 대입과 관련 지어서 중학생 때부터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대입 정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체가 돼서 고등학교 1학년 8월 말까지 발표하게 되는 대입 전형 기본 사항에는 여러분들의 대입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이며 고2가 되었을 때 요즘 가장 고민이 많은 거죠.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 결정에 도움을 주는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은 대교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학에서 주체가 되어 고2 4월 말까지 발표하게 되는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는 대학의 선발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시와 정시에서 내가 어떤 전형의 주력으로 선택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좋은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각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대학이 주체가 되어 고3 4월 말까지 발표하게 되는 수시, 정시, 모집 요강에는 각 전형별로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집 요강에서 원서 접수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모집 요강을 체크를 하셔야 하는데 전형별 가이드북의 다양한 정보 제공과 3개년 경쟁률 그리고 대입 결과 등을 발표하는 대학의 자료를 기초로 해서 담임 선생님과의 조언을 받는 것이 대입 준비의 최선의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입 전형 표준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에서 4개의 전형과 정시에서 2개의 전형으로 구성이 되며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으로 나누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교과 전형은 교과 중심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등을 활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게 되는 2022학년도부터는 자소서의 경우는 서식을 간소화하고 개선을 했으며 교사 추천제 같은 경우는 폐지가 됩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논술 위주와 실기 실적 위주는 수시에서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경우는 아니겠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라면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의 전형과 실기 실적 위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짐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대입 모집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 모집의 경우는 9월 달에 4개의 전형으로 실시가 되며 정시 모집의 경우는 12월 달에 2개의 전형으로 실시가 되며 추가 모집의 경우는 2월 달에 실시가 됩니다. 자, 만약 합격했을 때 유의사항을 꼼꼼히 챙기셔야 하는데요. 만약 수시 모집에 합격했을 경우 정시와 추가 모집에서는 지원이 불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겠고요. 등록을 포기해도 모두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 한 가지, 만약 전문대학에 합격을 했다라고 한다면 정시 모집에는 지원이 불가함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 정시 모집 합격은 수시 모집 합격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시 모집에 합격해서 등록한 경우에는 2월 추가 모집에는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만약 4년제 정시 등록을 포기하게 되면 추가 모집에는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시와 정시의 차이점입니다. 자, 복수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수 지원이라는 것은 같은 모집 시기에 여러 대학에 중복 지원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수시 모집의 경우는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시 모집의 경우는 군별 1회씩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추가 모집의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부분, 수시 모집은 전형 수를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한 개의 대학에 학생부 종합과 논술 전형에 중복 지원하는 경우는 2회로 산정이 됩니다. 자, 정시 모집의 경우는 가군, 나군, 타군, 군별 한 개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자, 이렇듯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대학과 관심 있는 대학이 있다면 반드시 복수 지원 방법을 확인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 복수 지원 금지 예외 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대학 2개, 전문대학 146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14개는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학생들이 주로 실수하는 경우 포항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사립 4년 재임으로 6회 제한에 해당이 됩니다. 포항공대를 광주과학기술원이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보통 과학기술원이라고 얘기하죠. 이 대학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중 등록 금지 사항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에만 등록을 해야 하며 대학에 등록한 자가 다른 대학에 합격해서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등록했던 대학에다가 등록을 포기하겠다라는 그 포기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후에 타 대학의 충원 합격에 대해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022 대입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의 경우 원서 접수 기간은 2021년 9월 10일부터 14일 5일간 중에서 3일 이상 진행을 하며 정시의 경우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2022년 1월 3일 5일 중 3일간 실시를 합니다. 이때 원서 접수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사항은 지원대학 원서 접수 마감일과 특히 마감 시간을 꼭 확인하셔야 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학마다 마감 시간과 원서 접수 마감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점 꼭 명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대입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제도 개편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고3회 같은 경우는 수능 시험에 변화가 있죠. 그래서 기하와 벡터는 수학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자, 22학년도부터는 2015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는 시기이며 수능 체제도 많이 개편이 됩니다. 또한 성취평가제 도입으로 인해서 대입에서는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있다는 걸 뒤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3의 경우는 고교 학점제가 활성화되는 시기입니다. 자,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현행은 4개의 문항으로 5,000자를 기록하던 것을 2022부터는 서식이 간소화되고 개선이 되면서 3개 문항 3,100자로 변경이 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교사 추천서는 폐지가 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학별로 적성고사는 폐지가 되며 대입 블라인드, 서류평가, 면접평가가 확대가 되며 사배자 선발 10% 이상이 의무화, 또 지역균형 선발, 수도권 대학 10% 이상은 공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수능 과목 및 출제 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어의 경우, 올해의 경우는 독서, 문학, 합법과 작문, 언어 등을 모두 다 보지만 내년부터는 독서와 문학은 공통으로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를 하셔야 합니다. 자, 수학의 경우 올해까지는 가형과 나형으로 나누어져 응시를 하게 되지만 내년부터는 수학 1과 수학 2는 공통 과목으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탐구 과목의 경우 올해까지는 사회와 과학 계열 중에서 택 1을 하게 되겠지만 내년부터는 사회과학 계열 구분 없이 두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2외국어와 한문은 영어와 한국사처럼 절대 평가가 실시됨을 꼭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능 과목 지정 현황을 확인하셔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인문계열의 경우 탐구 과목에서 사회와 과학 구분 없이 두 과목을 선택해서 응시해야만 갈 수 있는 대학도 있으며 자연계열의 같은 경우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반드시 한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과학 중에서 반드시 두 과목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각 대학별로 상이함으로 내가 희망하는 대학,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의 수능 과목 지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능 성적표의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와 수학의 경우는 선택 과목이 있으므로 성적표에도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 밑에 본인이 선택한 과목명이 기록이 되며 한국사 영역과 영어 영역과 같이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절대 평가이므로 표준 점수와 백분위는 성적표에서 제공되지 않으며 등급만 제공이 됩니다. 자, 이것이 올해 수능 성적표와 달라지는 차이점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수학의 경우에 예를 들면 공통 과목은 1쪽에서부터 8쪽까지 시험 문제들이 배정이 되며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 그 해당 과목 페이지를 찾아서 시험에 응시해야 됨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시간표를 보시면 올해와 다르게 내년부터는
탐구 영역에서 5분 정도가 추가가 되는데 한국사 시험을 볼 때 올해와 다르게 5분 정도 더 길어짐을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2022 대학 수학능력시험 예시문항 안내문에 모두 기록되어 있으므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년별 교육과정 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와 내년 모두 2015 교육과정이 진행이 되며 진로 선택의 경우는 성취평가제가 내년부터 도입이 되므로 성취 수준 자체가 A, B, C 3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자율 동학의 경우는 올해와 다르게 1년에 1개만 기록하실 수 있으며 수상 경력의 경우는 학기당 1개가 적용이 됩니다. 자, 소논문의 경우는 기재가 금지가 되지만 특정 교과 연구 보고서에 관해서는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의 교과목들이 기록이 되는지 맨 밑에 부분을 보시면 수학과제 탐구라든가 사회문제 탐구라든가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 이 과목들은 연구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자, 방과 후 활동과 봉사 특기사항은 기재를 못하며 글자 수는 내년부터 줄어듭니다. 자, 비교과 영역 개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활동에서 방과 후는 미기재가 되며 종합 의견과 자율활동은 1000자에서 500자씩 줄어들죠. 자, 동아리 활동의 경우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 동아리의 경우는 30자 이내로 간략하게 기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30자 정도면 한 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봉사활동은 특기사항이 미기재가 되고 진로활동의 경우는 글자 수도 줄며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진로 희망은 기재는 되지만 대입에는 미반영이 됩니다. 또한 수상 경력의 경우 올해까지는 모든 교내 수상이 기록이 됐지만 내년부터는 학기당 한 건만 반영이 됩니다. 자,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죠. 1번부터 4번까지. 4번이 자율문항이 있는 학교도 있고 1, 2, 3번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자, 내년부터는 그 항목 4개의 항목이 3개의 항목으로 개선이 되며 축소가 되며 내용 자체도 조금 개선이 되죠. 또한 글자 수를 보시면 모두 다 좀 줄어들고 있죠. 자, 이 자기소개서는 단계적으로 폐지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개선안에 따른 대입 방향에 따라 정시학대로 인한 수능의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며 학종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종은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생활기록부에서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비중이 점점 커지며 그로 인해서 내신 등급과 교과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예측하게 되겠죠. 자, 그러므로 수시에서 필요한 수능 최저 또 정시의 학대로 인하여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능 준비는 내신과 같이 병행해야 할 것이며 주요 대학들은 정시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학종은 여전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학생들의 부담이죠. 자, 또한 교과 성적의 철저한 관리와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교과 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 또한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내에서 수능 공부를 위한
시설의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강원 진학지원센터 및 대입지원관을 통한 상담을 강화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한 강원도만의 상담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학생과 학부모님에게 그런 좋은 정보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또한 교사의 대입 역량 강화에도 매진할 것입니다. 자, 2022 대입 시행계획 발표의 요약본을 보시면 전체 모집 인원이 감소가 되고 정시 모집 선발 비율이 증가를 하며 수시 모집 학생부 위주와 정시 모집 수능 위주 선발 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또한 고른 기회의 특별 정원 내 선발 비율을 증가하며 2015 개정교육과정 취지에 따른 대학별 수능 선택 과목을 지정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계획 분석을 해보면 총 모집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900명 정도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또한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을 보시면 학생부 위주의 교과 전형과 수능 위주의 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에서는 대부분 인원이 감소됨을 알 수 있습니다. 16개 대학과 전국 대학을 비교해서 분석한 결과 공통점이 보이실 겁니다. 정시는 소폭 증가를 하고 학생부 교과 전형도 소폭 증가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시 전형 증가 비율이 가장 큰 대학은 고려대학교이며 학생부 종합전형 감소 비율이 가장 큰 대학은 연세대학교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학별 인원을 7개교로 나누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위주와 수능 위주가 기조를 이루고 있죠. 자, 두 번째, 11개 교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7개 교와 동일하게 공통점이 보입니다. 바로 학생부 위주의 교과 전형과 수능 위주의 전형이 기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없죠. 자, 하지만 교대의 경우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과의 경우는 축소가 되든가 폐지가 되죠. 자, 여기에서 대부분의 교대는 내년에 교과를 폐지하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반면 지역 인재를 확대시킨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역 거점 국립대는 역시 교과 위주의 전형이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함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내년부터 신설되는 수도권 대학의 지역 균형 10%에 따라서 각 대학의 충원율의 변화로 생기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충원율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고 내년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함을 꼭 기억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도권 지역 균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서강대 성균관대부터 시작해서 덕성여대, 빨간색 대학들은 신설된 대학들이고 보시면 인문계, 자연계처럼 최저가 눈에 많이 보이죠. 자, 그러므로 수시 학교장 추천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두 가지를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과 성적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중점을 두면서 학교장 추천 전형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지역 거점 국립대 지역 균형을 보시면 3,594명에서 4,187명으로 소폭 증가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지역인재 전형에 맞춰서 지방 학생들은 의학 계열에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부라든가 대학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약학대학 전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대학들과 서울권의 대학들은 대부분 수능의 모집 인원이 가장 많고 두 번째로 학종의 인원이죠. 자, 하지만 거점 국립대의 경우는 지역 전형, 그 다음 수능 전형 순으로 인원의 증가를 보입니다. 지방 사립대의 경우는 수능 인원, 그 다음 지역 균형, 그 다음 교과 순으로 골고루 선발함을 마실 수 있겠습니다. 역시 약학대학 경우도 수시의 인원이 가장 많이 선발이 됨을 아실 수 있으며 계명대의 경우는 약학과와 제약학과 두 개로 나누어서 선발이 됩니다. 자,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약학전공, 미래산업 약학전공으로 나누어지며 129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시 수시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함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내년 약학대학에서 선발할 인원의 예정 인원은 약 1,657명으로 발표된 학교 내에서만 이 인원이 되므로 추가적으로 더 증가함을 꼭 확인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1, 2학년의 경우는 교육과정에서 선택 과목이 진행이 되고 문이과가 통합이 되죠. 또 성취평가제로 대입에 부분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또한 생활기록부는 진로희망이라든가 수상경력 또는 자율동아리 등 기재 변경 사항도 많아지고 문항의 축소도 많아짐을 앞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수능의 경우는 공통 과목도 있고 선택 과목도 있으며 그 영역마다 상대 평가를 하는 영역이 있고 절대 평가를 실시하는 영역이 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편제를 보시면 교과와 비교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보통 교과에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선택 과목에서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수험생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고민을 하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선택 과목은 어떻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선택해야 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택하고자 하는 과목들의 교과 특성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하며 학교 교육과정 범주 내에서 선택 가능한 것은 가급적 먼저 수강하는 것이 좋겠죠. 셋째,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면 내신 성적에 부담이 가더라도 진로 관련 과목 선택이 중요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위계가 높은 과목을 무조건 많이 그리고 무조건 우선으로 수강하는 것보다는 수강하는 과목의 질 높은 성취 수준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학 수학능력 응시 과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므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일일이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2015 개정교육과정 관련 책자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담임 선생님과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먼저 선택하고자 하는 과목들의 교과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목에서 배우는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역량을 기를 수 있는지, 자신의 진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해당 과목을 수강한 후에 연계성을 가지고서 또 배울 수 있는 과목이 있는지, 또한 성적 처리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교과의 이수 순서가 정해진 과목인지,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학교 보통 교육과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무조건 주문형 강좌라던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라던가 온라인 교육과정 등을 수강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과정에서 해당 과목을 선택한 이유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학은 학생이 선택한 과목의 이수 여부 및 내신 석차 등급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진로 관련 과목 선택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동국대에서는 수학과 지원 학생에게 고급 수학을 학교에서 이수했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을 배웠니? 라고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맞는 성취 수준을 가지고 교과목을 선택해야 하며 본인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일반 선택의 과목은 수능 과목이고 진로 선택의 과목은 비수능 과목이지만 기하와 과학 2 과목은 수능 과목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진학 목표와 주요 목표 전형에 따라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각각 다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서 과목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희망하는 대학의 2015 개정 교육과정 관련 책자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택 과목 안내서 또는 강원도교육청 전공연계 선택 과목 가이드북 이런 것들을 담임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대학 전공별 학과와 특징을 참고하시고 진로 적합성이 높은 그러한 과목을 선택하여 앞으로의 수업에 충실히 임하셔야 합니다. 만약 경영학과를 지원하게 된다면 국어와 영어 과목은 반드시 이수를 해야겠지요. 하지만 사회과학 계열의 특성상 수학 교과를 매우 중요시한다는 이런 내용들도 빠짐없이 기억을 하셔야 하며 사회교과의 일반 선택을 충분히 공부한 다음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 사회문제 탐구를 통해 좀 더 공부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이러한 팁들을 얻기 위해서는 앞에서 보신 참고 가이드북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과목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한 서울대 같은 경우는 교과 이수에 대한 가산점을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유형 1과 유형 2로 나누어서 만약 수학의 경우 일반 선택 3과목 플러스 진로 선택 1과목과 사회의 경우 일반 선택 3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에게는 유형 1 2가지를 충족했으므로 가산점 1점을 주겠다. 두 번째, 수학의 경우 일반 선택 3과목 플러스 진로 선택 1과목, 사회 과목의 경우 일반 선택 3과목 플러스 진로 선택 1과목과 같이 유형 2에 2개를 충족할 경우에는 2점 가산점을 주므로 서울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과목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 앞으로의 대학은 평가 요소 중에
학생의 과목 선택에 대한 관심을 분명히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여 만약 이 학생이 어떤 방법으로 수강을 했는지 궁금하다면 분명히 개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겁니다. 또한 이수자를 꼼꼼히 볼 것입니다. 만약 많은 인원이 이수한 과목과 적은 인원이 이수한 과목을 어떻게 정성적으로 평가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앞으로 수험생 여러분들은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효과적인 대입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전형 유형별 지원 전략을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도, 학생부 종합 전형도, 논술 전형도, 정시 수능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단어가 교과입니다. 또한 수능입니다. 자, 그러므로 고등학교 생활은 교과 역량뿐만 아니라 활동 역량과 수능을 병행하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국과 서울대학의 수시 모집 인원을 비교해 보시면 전국을 기준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권 대학을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많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 선발 규모보다는 희망하는 지역에 따라서 주요 전형이 달라짐을 꼭 인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학년별 주요 활동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학년의 경우는 전인적 교과 학습을 통한 다양한 교과 활동을 수행을 하셔야 하며 2학년의 경우는 조금 더 세부적인 교과 심화 학습을 주력하면서 진로 관련 활동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자, 끝으로 3학년이 된다면 주요 교과 내신 관리뿐만 아니라 수능 학습에도 매진해야 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만약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한다면 내가 희망하는 대학이 단계별 전형으로 뽑는지 일괄 선발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하며 반영 교과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유무와 충족 여부들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전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하실 때 꼭 너무 믿으시면 안 되고 해마다 변화되는 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과 전형 대상 대학을 보면 서울 경인 지역에 50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학교들을 확인하시면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은 수능 최저 학력 충족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며 수능 최저 없는 대학도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 28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또한 학년별 반영 비율이 대학마다 다 다름을 보실 수 있겠죠.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30, 40, 30. 자, 하지만 위에서 열거되지 않은 대학들은 학년별 반영 비율이 동일하다는 거죠.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 또한 학생부 산출 시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을 내년부터는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 반영하는 학교가 있고 반영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걸 꼭 확인하시고 내가 희망하고자 하는 대학의 선택 과목 반영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진로 선택 과목이 미반영되는 학교를 보시면 서울 경인 지역에는 30개의 학교가 있으며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한라대가 해당됩니다.
주요 전형 학생부 산출 방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국대 KU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학년별 반영 비율은 1, 2, 3학년 공이 100%죠. 반영 교과목을 보면 국수, 영사, 과 전 과목이며 진로 선택 과목은 상위 3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각 학교마다 학생부 산출 방법이 다 다름을 꼭 인지하시고 수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시는 학생들이라면 학교 생활기록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료임을 인식하시고 평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자료이므로 또 한 가지 기재된 모든 내용이 평가에 반영된다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학생부 온라인 제공 범위를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상 경력의 경우는 한 학기당 1개만 제공이 됩니다. 하지만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경우는 1학년, 2학년 및 3학년 1학기까지 자료가 반영이 되며 세부 능력 특기사항은 모든 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자, 진로 활동에서 진로 희망 분야는 기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학에 제공은 되지 않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실 때 전공 교과목을 확인하실 경우에는 대학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고 성적과 비교과를 분석하시고 싶으면 어디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학생부와 서류 면접 준비를 필요로 하신다면 지원대학의 모집 요강 및 각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참고하시며 많은 대입 정보 제공을 필요로 하신다면 강원 진학지원센터에 들어오셔서 자료를 제공받으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3학년 상반기가 되신다면 1, 2학년 때 학생부 내용을 좀 점검을 하고 부족한 내용을 추가하셔야 하며 동아리나 봉사활동 위주의 계획을 짠 후에 교과목 학습과 관련된 독서라든가 교내 대외 활동을 보충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끝까지 내신 관리에도 힘써야 합니다. 자, 후반기가 된다면 비교과 활동 중에서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면접 대비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서 이를 보강하는 시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9월부터는 지원 대학의 전년도 기출문제 또는 출제 경향 등을 파악하여 수능 채져 있는 전형이라면 수능 대비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자, 강원권 대학들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대 춘천 경우는 미래인재의 경우 내년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됩니다. 춘천 교대의 경우는 수능 최저를 강화하여 4개 합 14에서 12로 되며 자기소개서는 폐지가 됩니다. 또한 단계별에서 일괄 전형으로 변경이 됩니다. 강릉 원주대의 경우는 지역인재의 경우 치액과 최저가 국어, 수학, 영어, 과탐은 한 과목입니다. 중에서 3개 합 5, 그리고 수학은 반드시 응시해야 합니다. 그 외의 학과에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연세대 미래 캠퍼스 강원인재 같은 경우에 의예과는 단계별에서 일괄로 변경이 됩니다. 한림대 지역인재 의예과는 국영수, 과탐 중에서 3개 합 4입니다. 단 영어를 포함 시에는 영어는 1등급입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 의학과와 간호학과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상지대의 경우 간호과는 국영탐 중에서 2개 합 8이며 한의학과의 경우는 국수탐 합 4입니다. 자, 만약 수학에서 미적 기하와 과탐 선택을 할 경우에는 합이 5입니다.
그 외 학과는 없습니다. 한라대의 경우는 전형이 신설된 것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대학은 항상 학생 선택 교육과정과 학생 중심 수업의 변화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했느냐는 보다는 어떻게 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며 교사 중심의 수업에서 학생 중심의 수업으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수시 목표 대학도 모의고사 성적을 참고하여 담임선생님과 잘 상담을 통해서 목표 대학을 냉정하게 선택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끝으로 과목 선택 가이드북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등학교에서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또 대학의 전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등학교 과목 영역별 큰 틀을 안내하는 이러한 가이드북들을 참고하셔야 하며, 만약 진로 정보가 궁금하신다면 대입정보 포털을 활용하시고, 대학 학과 전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성적을 분석해야 되는 경우, 또한 전화 상담이나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성적 분석 결과를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대학별 자료를 보시기 위해서는 대학 홈페이지나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충분히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전공에 대한 안내서와 종합전형 안내 자료를 꼭 읽어보시고 종합전형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강원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을 탑재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수험생 여러분들의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대입 지원관과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대입 지원관과의 상담을 신청하셔서 좋은 정보들을 얻어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은 기억하셨다가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